안녕하세요. KSUG 회장 김홍기입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3월 처음 시작한 패널토에도 해가 바뀌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KSUG 1월 패널토크 클라우드 SAP를 위한 혁신적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기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KSUG 패널토크는 행사장 입장 시 체열, 손 소독제 사용, 좌석 간 거리두기 및 아크릴판 설치 등을 시행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촬영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패널 토크에 앞서서 작년 1년 동안 베스트 후기 및 금년도 KSUG가 새롭게 준비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좋은 내용의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12월 패널 토크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남겨주신 다니엘 고 회원님의 정성스린 후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SUG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글 올려주신 분들께 격려와 함께 서로 의견 교환해 주시고 금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고님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를 KSUG도 조만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현재 KSUG는 게더타운을 제작하고 있으며 KSUG 회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룸, 파트너사와의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파트너사 및 SAP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도 준비 중입니다. 사전에 좋은 의견 있으면 보내주시고 조만간 오픈 시 많은 방문 부탁드리며 언제라도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게더타운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따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KSUG 회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는 일부 클라우드 SAP를 위한 혁신적인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2부 패널 토의 및 실시간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사전에 주신 질문과 함께 Q&A 시간에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3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클라우드 지기성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아태 지역에서 SAP 사업을 총괄하는 지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마이 김도균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마이 코리아의 김도균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AP 양재현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에서 이노베이션 팀을 맡고 있는 양재현입니다. 오늘은 지능형 기업으로 가기 위한 SAP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질문과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좋은 내용은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Q&A 시간에 최대한 반영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시간 답변되지 못한 질문은 추후 KSUG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세션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AP 패널 3분으로부터 혁신적인 개선 활동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방향과 SAP S/4HANA를 위한 활용이라는 주제로 구글 클라우드 지기성 부사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기성입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많은 말을 안 해도 많이 아시니까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SAP on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사업은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SAP 관련 서비스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SAP 시스템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현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갖고 있고요. FPG 같은 API 연결 툴이나 다 아시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빅쿼리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아주 싸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 이제 뉴스와 이제 포커스를 받을 건데요. SAP 데이터와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렌드 데이터 내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지만 바깥에 있는 트렌드 데이터 이거를 경합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생각도 못한 시나리오를 발견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역시 구글 하면은 AI하고 머신러닝의 강자겠죠. 그래서 AI하고 머신러닝 통해서 새로운 인더스트리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인더스트리로 제조 쪽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코텍스라는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SAP에 있는 시나리오들과 저희만이 갖고 있는 40개 정도의 현재 40개 정도 시나리오를 미리 추출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on GCP 하면은 도대체 뭐가 좋을까라고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월 내지는 1년까지 가지 않는 마이그레이션하고 업그레이드를 저희는 몇 주 만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잘은 모르시지만 사실은 백본 네트워크가 제일 좋습니다. 아마 전 세계 제일 많은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은 레이턴시를 네트워크 통해서 개런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클라우드고 VM으로 많은 것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신 만큼만 과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SAP 부분은 저희가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운타임이 없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알던 zero 다운타임 이게 아니고 진짜로 제로 다운타임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만 갖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부분이 상당히 구글이 장점이 많고 많은 데이터를 값싸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하고 이 혁신조언이를 한번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초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POC 관련된 스코프를 같이 정하고 POC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 후 ROI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을 갔을 때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혁신 로드맵에 같이 불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구글 클라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표해 주신 지기성 부사장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기성 부사장이 구글에서 왜 나오나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워낙 SAP 코리아에서 최장수로 근무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지기성 부사장이 작년 9월 달에 구글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맞습니다. 자, 글로벌 대용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이 금년도 새롭게 KSUG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첫 번째 패널 투어에 참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구글이 많은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라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SAP 코리아에서 지부사장도 영입한 것 같고요. 특히 SAP on GCP 구글 고객께 구글 빅 코리아 AI 머신러닝들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한다는 내용이 관심을 끌게 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공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지는 Q&A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카마이 김도균 상무께서 클라우드 SAP의 숨은 조력자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 진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코리아의 김도균입니다. KSUG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아카마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카마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카마이를 조금 더 알아가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교양 차원에서 오늘의 세션이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아카마이라는 회사를 이름을 들었을 때 매우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어감이 약간 일본어 같기도 했고 일본 회사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카마이는 미국 MIT에서 작은 연구 동아리로 시작된 미국에 본사를 둔 30년 된 기업입니다. 아카마이라는 이름은 하와이 말이고 스마트, 인텔리전트, 쿨이라는 뜻입니다. 아카마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빠르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ISP들과의 통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서버에 접속할 때 너무 먼 곳에서 접속하거나 너무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 서비스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인터넷 환경 속에서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안전하게 인터넷 성능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을 단순히 CDN 서비스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카마이는 CDN 기능 외에도 보안, 그리고 엣지 컴퓨팅의 영역으로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AP 역시 SAP 웹사이트를 아카마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컨커나 석세스팩터 같은 SaaS 제품들도 모두 아카마이를 통해 가속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가 보안을 담당한다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표에서 보시는 대로 아카마이는 웹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KSUG 회원님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아카마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인 EAA를 짧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회사 내의 빌딩에만 있으면 모든 액세스 권한을 다 주었던 솔루션이 VPN이라면 EAA는 L7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접속만을 허용하여 기존 VPN의 L3, L4, IP 기반 접속 취약점과 해킹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국내 K항공사의 EAA 도입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AA를 도입하기에 앞서 해당 고객은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임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사내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할 때 SSL VPN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었고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고 원격 접속을 하려다 보니 기존처럼 SSL VPN을 통해서 내부 데이터 센터로 먼저 접근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 IaaS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키텍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해외에 있는 직원들, 조종사, 객실 승무원들로부터 너무 느리다는 피드백과 VOC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항공사는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총 5개의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빠른 원격 접속을 위해 SSL VPN을 사용하지 않고 다이렉트 인터넷 접속을 통해 IaaS 환경 내에 사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를 할 경우 충분한 보안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싱글 사인온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K항공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속도 개선도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간편하고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촉박한 도입 시간을 포함한 5가지의 챌린지의 해결을 위해 고객사는 다음과 같은 투비 모델을 고려하였습니다. SaaS와 IaaS 환경 내의 어플리케이션은 다이렉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고 앞단의 아카마이의 KSD라는 웹 방화벽과 본 매니저라는 복 관리 솔루션을 방어막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접속할 수 있고 보세에 의해 악성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도 아카마이를 통해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외부에 노출되는 태생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는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AA를 포함한 이와 같은 모델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IaaS 환경과 데이터 센터 환경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EAA 커넥터를 배포하고 아카마이 클라우드 상에 있는 EAA 엣지를 통해 프락시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접속을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EAA 엣지와 사용자 사이에는 CDN과 웹 방화벽, 보트 솔루션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성능 개선 및
보안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고객사는 처음 7,000명 정도의 EAA 사용자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2만 명에 가까운 EAA 사용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AP 고객분들 중에서도 IaaS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경우 이와 같은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고민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균이었습니다. 네, 김도균 상무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엣지 플랫폼의 진화를 설명해준 아카마이라는 회사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사 이름도 다소 특이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본 회사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센스 있게 회사 이름부터 설명해주고 시작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처음 접했을 때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만나고 미국 동부 MIT 앞에 있는 아카마이 본사도 방문해서 저는 제법 친숙합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양은 급증하고 컨텐츠까지 더해지면서 속도와 보안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글로벌 통합 등을 고려할 때 고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소한 만큼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양재영 본부장께서 SAP의 최신 인텔리전트 기능들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 이노베이션 팀을 맡고 있는 양재현입니다. 최근에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회사들이 지능형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 기업으로 탈바꿈을 할 때 도대체 SAP에서는 어떤 최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의 핵심 지능형 기술은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제일 접점에 있는 부분이 인터액트. SAP가 전통적으로 UI가 나쁘다라고 소문이 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SAP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오리라는 앱도 발표를 하고 특히 이제 사용자의 접점에서 챗봇을 통해서 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컨버세이셔널 AI라는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SAP GUI를 통해서 매뉴얼 작업들을 했었다면 이제는 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RPA, 인텔리전트 RPA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 작업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AI나 ML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알람을 제공하는 시츄에이션 핸들링 같은 이런 최신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맞게 옵티마이즈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인텔리전트, 머신러닝 파운데이션 같은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는 IoT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보다 투명성을 높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 기술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SAP의 특징은 이런 지능형 기술들이 모두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기반 하에 제공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기술 기반으로 굉장히 팬시하거나 굉장히 화려한 데모도 많겠지만 오늘은 실제 이거를 구축 가능한 그리고 구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낙상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낙상 환자에 대한 책임이 올곧이 이제 병원이 지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는 낙상 환자의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낙상 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파악해낸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낙상 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결과를 예측을 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SAP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을 했던 사례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클레어라는 공기청정기 회사였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회사에서는 단순히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고객에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깨끗한 공기를 딜리버리하는, 깨끗한 공기를 파는 회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었고 SAP에서는 이 회사와 함께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여러 가능성들을 도출해냈고 그를 통해서 공기청정기에서 발생되는 스트리밍 데이터, 그 다음에 부품 상태 데이터,
그다음에 제품 사용 이력 데이터, 그리고 ERP에서 존재하는 트랜지션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분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석 환경은 관리자가 고객의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본인의 공기청정기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언제쯤 필터를 교환해야 될지, 언제쯤 미리 예방 정비를 해야 될지에 알림을 주는 이런 체제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클레어는 이런 IoT가 적용된 서비스를 이제 도입한 이후에 2020년도 수익의 30%는 이런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 창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단순히 이제 나는 챗봇이 필요해, 나는 RPA가 필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 포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신 기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안해 줄 수 있는 POC를 진행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RP에만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불량 채권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해당 고객에 대해서 얼럿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특히 두 가지의 RPA 기능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신용 정보를 RPA가 디텍팅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걸 시스템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도 진행을 했고요. 챗봇을 통해서 영업 담당자가 불량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사 리스트를 조회하고 해당 고객사의 상세 정보를 보고 그 데이터를 담당자나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이 여러 프로세스들을 챗봇을 통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SAP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고객사에서 본인들이 만든 서비스를 받아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든 서비스를 판매도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SAP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양지현 본부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KSUG가 SAP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동안 SAP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내용을 많이 소개시켜 주었는데 오늘은 특히 지능형 기업을 위한 핵심 지능형 기술을 중심으로 좋은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머신러닝, 챗봇 및 RPA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설명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상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드 SAP를 위한 혁신적 인프라에 대해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히 아카마이는 생소한 회사지만 KSUG 후원사는 30여 개사가 넘고 있고요. 우리가 IT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기능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KSUG 회원사로 모시고 있으며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 시간이 5분이라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쉬웠던 점은 2부 패널 토의 및 Q&A 시간에 좀 더 상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신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 및 Q&A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전에 주신 질문도 많고요. 지금 실시간 주시는 질문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그 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오늘 발표해 주신 회사들의 경쟁사들도 있는데 타사 대비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비용적인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보안은 문제가 없는지, 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했을 때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용할 때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타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또 향후 어떤 목적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는지 이런 유형들로 질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타사 대비 장점 부분입니다. 세 분이 발표해준 내용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업이 효율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솔루션들의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회사들과 대비해서 어떠한 이점과 장점이 있는지를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세 분께 질문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나나님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주셨어요. 구글 클라우드 외에도 많은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주셨거든요. 자, 구글부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글 서치나 유튜브 등 이런 서비스가 다운되거나 느리게 제공이 되는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같은 기술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안, 그 다음에 reliability, 그리고 이 안정한 네트워크. 그게 하나의 이제 인프라 측면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AI하고 ML을 통한 이 대량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지금 새로 계약하는 고객들은 페타바이트 단위로 그 AI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페타바이트 단위가 가능한 이유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경쟁사 대비.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아카마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엣지 플랫폼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리고 왜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이 타사 대비해서 더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플랫폼을 제가 은행과 ATM 머신에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가셨는데 ATM 머신이 어떤 A라는 은행에서는 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B라는 은행에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ATM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A와 B 은행 중에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B 은행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주장하는 거는 저희도 ATM 머신이 있습니다 라고 똑같은 ATM 머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엣지에 대한 부분도 엣지라는 것은 결국은 사용자 가까이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가까이에, 분포도가 얼마나 가까이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규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카마이의 이 CDN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엣지 플랫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와 그 2위 업체와의 그 상당한 그 격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에, 아카마이의 모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그 엣지 플랫폼 자체가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AP 부탁드립니다. 예, SAP 2022년은 사실 SAP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SAP가 1972년도에 비즈니스 시작해서 이제 50년이 딱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SAP는 50년 동안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최강자로 군림해왔죠. 사실 그 이유는 5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솔루션에 녹여져 있고 그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런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플랫폼 영역에 있어서,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 영역에 있어서도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기반 하에 인텔리전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비롯해서 RPA, 머신러닝 파운데이션까지. 만약에 고객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러 솔루션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 솔루션들의 조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SAP는 이런 모든 기술 기반들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어서 엔드 투 엔드로 원스톱 플레이스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단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기업에서 이러한 새로운 거를 검토할 때는 ROI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ROI 중에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비용적인 측면만 좀 고려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솔루션들이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세 분에게 공히 질문 드릴 건데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성규님께서도 비용적인 측면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상훈이님도 같은 질문 주셨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동규님도 클라우드 검토를 할 때 뭐 보안, 속도, 비용 등인데 특히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세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클라우드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사용한 만큼 과금하기 때문에 페이 어스 고 모델이 되니까 언프레미스처럼 뭔가 사전 투자가 왕창 있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이 다른 클라우드사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SAP 클라우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SAP 고객들한테는 특별한 커머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도 불러주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명드리고 제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카마이는 제품이 워낙 다양해서 하나를 통틀어서 저희가 ROI를 바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엣지 플랫폼을 통해서 KSD라는 와프 같은 이런 방화벽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엣지 플랫폼에서 저희가 다 만들었고 또 그 거대한 엣지 플랫폼을 다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이런 엣지 플랫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비용 없이 쓴 만큼 또 공격이 들어온 만큼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공격이 없을 때 그 가격을 책정해서 비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그런 비용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KSDA라는 그 와프 솔루션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SAP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SAP에서 저희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그 대신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경쟁사 대비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인텔리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의 플랫폼, BTP라는 플랫폼 위에 온탑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잡한 고객사의 요구를 핸들링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OCR 기능도 필요하고 RPA 기능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서로 다른 기술 기반 하에 운영도 어렵고 구현도 어렵습니다. 다만 SAP에서는 통합 플랫폼 위에서 같은 기술 기반 하에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서비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운영 관점이라든가 프로젝트 구축 관점이라든가 해서 동일한 기술 기반의 동일한 테크놀로지로 운영도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비용에 관련된 질문은 SAP에게 상당히 불리하죠. SAP는 뭐 좀 비싸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기업이라는 게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크면 되니까 SAP 입장에서는 아웃풋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는 보안 부분입니다. 이 보안 부분은 세 개의 제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안 관련돼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FBI 수사관님도 구글 클라우드가 발전할수록 여러 보안 위험이 생길 것 같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요. 그 다음에 지정원 님도 비용 절감 보안, 특히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주셨는데 자,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고 하면 우려사항으로 보안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SAP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안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리 저희가 온프레미스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도 저희 포함해서 어느 클라우드 회사만큼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거는 그건 현실이고요. 은행이랑 내 집에 현금을 두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똑같이 다른 클라우드사처럼 모든 외부 제3의 인증을 다 받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는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태우거나 스토리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동으로 데이터를 암호화시킵니다. 요거는 좀 다른 데는 옵션인데 저희는 그냥 전체 자동으로 리얼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데는 옵션인데 필수사항이다, 알겠죠? 네. 다음은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도 보안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데 도입을 생각하는 기업들에게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엣지 플랫폼 자체에 대한 보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EAA라는 솔루션에 대한 보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카마이는 처음 CDN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보안 회사라고 할 만큼 이제 보안에 대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EA를 설명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기성 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어떤 그 구글로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하신다던가 IaaS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또 역시 클라우드 상에서의 보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엣지에서 보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엣지에서 디도스 보안이나 또 봇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스크립트 어택 같은 뭐 웨이지 카트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런 제품까지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웹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보안을 아카마이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EAA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VPN은 가상 터널을 통해서 레이어 3하고 4 기반 IP 기반으로 권한을 주는 데 비해서 EA의 경우는 레이어 7 단위로 접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를 통해서 VPN 계정이 탈취가 되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오픈된 그 IP 기반의 서비스들이 악성 행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EAA는 MFA를 제공하고 CIDR 기반의 설정이 아닌 각각 어플리케이션별, 유저별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더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카마이의 그 엣지 플랫폼의 그 가속 기능까지 접목시켜서 VPN 대비 더 빠른 접속과 성능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온라인 패널 토의가 처음이라서 떨린다고 하더니 말씀 굉장히 많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질문 항목이 좀 많으니까 핵심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SAP의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도 BTP 등 플랫폼 위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보안과 관련된 이슈는 없을까요? 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닉네임을 KS 위주로 쓰신 분인데요. SAP NS2 클라우드 특징이 궁금하다. 아카마이와 보안 강화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내용 포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AP NS2는 미국에 있는 SAP 내셔널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독립 자회사의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미국 국방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카마이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보안 강화라는 정책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SAP BTP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가장 보안이 필요한 곳이 미국의 국방성이고 그런 곳에 서비스했을 정도의 이제 보안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고 모든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BTP 같은 경우에는 SAP 하나 플랫폼이라는 게 인디비 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나 ML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파이썬을 사용하고 싶어 아니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그쪽 분석 서버에 전달을 해주고 거기에서 분석 작업을 하게 해서 이 데이터의 전달 과정에서의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SAP BTP는 이 플랫폼 하에서 인디비 상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에 보다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도 관심이 많고요. 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작년에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는 작년에 다루었던 주제이긴 한데 계속 패널 토의 때마다 질문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질문에 제가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차이점 또 각각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TMLA 님도 이런 질문 비슷한 질문 주셨고 AR 카제 님도 이런 비슷한 질문 주셨어요. 먼저 구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죠. 구글은 원래 태생부터 오픈 소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를 만든 회사로서 이 오픈리스와 멀티 클라우드를 처음부터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시면 대부분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컨테이너라이즈가 돼 있으면은 어디든 옮겨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의 목표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전략에 맞춰서 그 맞는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절대 한 그 클라우드 회사의 서비스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기본적인 고객을 절대 럭인 시키지 않겠다는 기본 철학과 잘 또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적용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은상님도 마찬가지로 적용 사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적용 사례 있을까요? 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네. 많다면 추후에 뭐 답변. 네네. 뭐 적용 사례가 많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 건데 호주에
울버스라고 아마 제일 큰 리테일러일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SAP 자체 시스템은 저희 그 클라우드에 안 있지만 저희가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빅쿼리로 한 25 페타바이트 정도의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양쪽의 좋은 장단점을 같이 잘 활용하셨던 고객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3개사는 다 외국 글로벌 기업이라서 한국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사항들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구글의 경우에 한국 내 데이터 센터가 있는지 또 있을 경우에 한국에서 4TB 이상의 대용량 하나DB 지원이 가능한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에 서울 리전을 런치를 했고요. 그리고 3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3개의 존의 의미는 네트워크와 전원이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한 존이 접속이 안 돼도 다른 존에서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DB는 저희가 12테라까지는 VM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12테라가 넘어가면 베어메탈 기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SAP용 구글 클라우드의 국내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3군데서 프로젝트를 하고요. 올해 중순, 그 다음에 연말에 2군데가 고라이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고라이브 한 데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데 3군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0% 검증이 끝난 건 아닌데요? 뭐 어느 정도는 해외에서도 고라이브를 잘 했고 여기서도 저희의 밸류를 인정하셨으니까 네, 선택을 네. 하신 것 같고 현재 프로젝트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챗봇이나 IRPA 등을 위한 한글 지원은 문제가 없는지 SAP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한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챗봇에 있어서 SAP가 한글을 100%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축했던 L그룹사의 챗봇이라든가 여러 시스템에서 한글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네이티브 랭귀지,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챗봇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질문 유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때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100%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연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업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서비스도 런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사투리도 있고 억양도 있고 해서 그걸 얼마나 100% 잡아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혹시 조사된 거 있나요? 예전에 LG에서였던가요? 네. AI로 자연어 처리 부분 다 해놨더니 네. 사투리로 물어보니까 안 됐다라는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그 챗봇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사투리가 아니라 단어 유형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질의에 응답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형이 아니라 챗봇 키보드 채팅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에 설명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한국의 적용 사례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L그룹사에서도 지금 챗봇을 통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RPA 같은 경우도 국내 뭐 SK가스라든가 여러 회사들에서 RPA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챗봇 기능이 필요해요, RPA 기능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요구사항들이 이제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얘기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단순히 RPA 기능뿐만 아니라 챗봇의 RPA에 ML까지 조합된 서비스를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사실 이제 저희가 쿠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물어보기는 뭐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아까마에서 설명해 주었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라고 하는 EAA 기능에 대해서 한국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면 효과는 얼마나 받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아까 뭐 발표 자료에서 제가 K항공사를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택근무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그 재택근무자들에게 2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VPN으로 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는 권한과 EAA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 2개를 처음에 이제 주고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처음에는 EAA가 생소해서 잘 사용하지 않다가 시간이 갈수록 EAA로 접속해서 사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한 10배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10배 정도 사용자가 늘어나서 저희가 아주 기쁘게 생각했던 그런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실시간으로 김일구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EAA 도입하면은 VPN 대비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되고 VPN에 완전 대체 가능하냐? 이런 질문과 함께 또 한의원님 되게 특이합니다. EAA 사용 시 VPN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안 쓰게 되는 VPN에 대한 재활용은 혹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한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EAA라는 제품은 VPN을 전면적으로 대체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통 EAA라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 아무도 믿지 말고 모든 사람을 검증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게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진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 여정을 같이 기업과 아카마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다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IaaS로 마이그레이션을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런 중요 어플리케이션 순서별로 이렇게 EA를 도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EAA 적용할 때 제약 요건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화 관리 부분으로 좀 넘어가려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변화 관리가 필수이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 관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SAP를 클라우드에서 구축한다면 온프레미스에는 여전히 레가시 시스템이 남아 있거든요. 이 레가시 시스템과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구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제일 안전한 백본을 운영하고 있는 게 또 구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 시스템을 저희 쪽으로 옮기셔도 되고 그냥 온프레미스에 놔두셔도 되고 타 시스템들을 온프레미스에 놔두셔도 되는데 어떻게든 저희 백본을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레이턴시하고 보안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 좀 드리면 GSA를 한국에 구축을 했어요.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접속해서 사용해야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했고 또 하나 그 정우일님이 주신 부분이 중동 등 그 해외 인프라가 안 좋은 데들은 클라우드 구축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같이 한번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중동에도 당연히 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마에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먼 곳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 구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아카마하고 CDN으로 콜라보를 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적어도 속도 관련해서 어느 지금 서비스하는 고객에 문제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아카마이에서 좀 전에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주셨는데 아키텍처를 보면 사스 솔루션 외에 VPN 없이 인터넷을 접속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VPN 대비 보안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나요? 예, VPN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해당 대역 IP대가 뚫리게 되면 그 IP대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해커들이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EAA는 접속자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별 이렇게 권한을 나누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출입문에 모두 서서 모든 어플리케이션별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VPN의 취약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SAP 솔루션 외에도 EAA를 접목시켜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SAP는 지금 SAP SaaS 솔루션군, 뭐 컨커라든지 석세스팩터라든지 이런 솔루션에 지금 아카마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SAP 자체를 또 EAA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성태 님이 악의적인 외부 공격과 네트워크 침투 시 실시간으로 공격 위험에 대해서 사전 대비나 자동 대응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카마이는 엣지 플랫폼으로서 아카마이를 쓰시는 고객들은 아카마이를 그 해당 접속을 할 때 아카마이를 항상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마이가 가장 먼저 어떤 위험이나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아마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AP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들이 S4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적용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S4 하나의 이제 인텔리전트 기능들도 BTP 플랫폼 기반의 익스텐션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S4 하나 외에 다른 제품들도 BTP 플랫폼을 통해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SAP 비싸고 그 다음에 굳이 뭐 내가 SAP에서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S4 하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S4 하나에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꺼내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SAP BTP가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데이터가 S4 하나에 있더라도 예. 나는 다른 벤더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다. 네. 이런 기업들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는 뭐 지금 구글 나오셨으니까 분석 작업을 해서 나는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좋아. 이거 사용하고 싶어 했을 때 BTP 플랫폼 하에서 그런 플랫폼과 연계해서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오픈된 환경 하에서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다 소화할 수 없는데 일단 간단한 궁금사항 몇 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드립니다. SAP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있잖아요. 그 네.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언프레미스하고 그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구글 클라우드에 최적화될 수 있게 빨리 최적화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고요. 플러스 지금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 몸값이 시장에서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베네핏도 좀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글로 옮기신 건가요?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카마이가 앞에서 설명할 때 뭐 아카마이를 활용해서 SAP 솔루션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들이 있는지 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아까 계속 언급드렸던 뭐 SaaS 제품인 석세스팩터나 컨커 같은 제품들을 아카마이를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AP에 대해서도 제가 SAP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SAP도 그 UI가 어떤 유저가 접속을 할 때 에이전트 방식으로 접속하는 것들이 있고 또 웹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접속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웹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접근하는 어플리케이션은 EA를 바로 도입을 하면 SaaS에서 석세스팩터나 컨커처럼 바로 URL을 치고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에이전트 방식의 접속해야 되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EA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깔아서 이제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기술들 우리가 몇 년 동안 많이 들었죠. 근데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이 드니까 사전에 좀 들어가서 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한번 경험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쉽게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거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예. 작년 테크헤드, 2021 테크헤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프리티어 서비스라는 게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BTP에서 계정을 만들고 프리티어 공간에서 마음껏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요. 무료로. 예.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로그인 하셔서 계정 만드셔서 활용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만든 이후에 이 서비스들을 SAP 마켓플레이스에서 올려놓고 또 돈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 지금 다 집중해서 못 들으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요약 정리해서 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죠. 예, 제가 KS 유지 쪽에 네. 억세스하는 방법과 마켓플레이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님께서
그 본문에 설명 주신 엘케미컬 같은 건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개발했는데 네. 혼자만 쓰기보다는 이제 같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다른 고객들도 사용하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도 회수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켓플레이스 활용이 가능한가요? 예, 마켓플레이스도 지금 BTP 마켓플레이스는 예전부터 존재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 연말에 오픈한 RPA 마켓플레이스에서는 RPA 봇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라든가 협력사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올려놓고 이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저도 그럴 줄 알았으면 개발을 좀 많이 해볼 걸 그랬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개발을 못해서 뭐 돈 벌 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분들 많이 주셨고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최대한 제가 반영한다고 했지만 못한 아쉬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에 포함하지 못한 건 추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분들 성실한 답변 필수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회사별로 하나씩 마무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오늘 들은 것 중에 좀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빅쿼리 같아요. 그래서 빅쿼리의 장점을 잘 설명해 주면서 활용도가 크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빅쿼리가 SAP의 BW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야 뭐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IT에서. 근데 A에서 B로 가실 때 자전거를 타거나 차로 가거나 지하철 타거나 다 그 방법과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SAP BW는 SAP에 최적화한 데이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따로 빼내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구글 빅쿼리는 페타바이트 단위에 있는 SNS 데이터 내지는 IoT 기계들이 뽑아내는 데이터 그런 거를 같이 연합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정리해보면 S4나 있는 데이터들은 SAP BW 하는 게 최적이지만 예. 그 회사 내에는 SAP 데이터 외에 비정형한 데이터도 있고 SNS 데이터도 있고 특히 프론트엔드 쪽에 디지털 마케팅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로 할 때는 이 구글의 빅쿼리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카마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은 CDN으로 시작해서 보안 영역까지 진화를 많이 해와서 뭐 보안 회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엣지 플랫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답변 준비하실 때 HC 킴님께서 SAP와 연계한 플랫폼 개선사항은 무엇이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향후 전망까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메타버스죠. 네. 아까 전에 그 사회자님께서도 네. 메타버스 케이스 유지 그것도 보여주셨는데요. 네. 메타버스 시대로 갈수록 인터넷은 인류에게 더욱더 산소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메타버스로 갈수록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예로 영화 한 편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영화가 지금 현재는 16대 9 화면으로 1초에 24프레임이 이제 돌아가면 이제 움직이는 화면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 때 영화의 하나의 예로서 영화의 포맷이 360도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서 다 볼 수 있는 또 사운드 또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운드도 달라지는 이런 영화의 포맷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텐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데이터의 양이 16대 9 화면에서 360도 화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360도 화면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감상을 하더라도 여러 위치에서 몇 번이고 재생해서 다시 감상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데이터의 그 소비 구조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엣지 플랫폼이 그런 컨텐츠들을 딜리버리를 해주는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안 역시 컨텐츠가 무거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서 더 다양한 공격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엣지 플랫폼에서의 그 보안 영역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데이터의 양이 무한 급증하다 보니까 속도, 보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엣지 플랫폼은 그런 걸 해결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고민하지 말라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저희도 뭐 메타버스 게더타운 준비하는데 저희 홈페이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면적인데 게더타운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입체적이고 또 찾아가기 쉽고 또 약간의 쌍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좋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IT의 발전이 우리 삶을 참 윤택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SAP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기능들을 단순히 이제 하나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복합적인 거로 적용을 해야 효과가 나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고객들의 요구 사항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네. 그 복잡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SAP에서는 단순히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법론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집중하고 있던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을 탐색한 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타이핑 해보고 그걸 구현해보는 이런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이노베이션 팀에서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프로타이핑까지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단순히 요구사항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 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법론을 통해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이 되면서 오프라인 미팅이 줄어들고 온라인 미팅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하는 이러한 포럼들이 사전에 녹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경향들이 많은데 저희 KSUG 온라인 패널 토의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못하고 있는 점도 드러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참석한 세 분과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실시간 패널 토의가 처음이라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떨린다 했는데 세 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질문에 이렇게 잘 답변해 주셔서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약속드린 대로 추후에 KSUG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새해 첫 패널 토크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 SAP 사용자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KSUG는 힘쓰는 커뮤니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크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작년처럼 기프트콘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때 듣고 싶은 주제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세요. 자, 다음번 패널 토의는 두 번째 금요일인 2월 11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 조만간 찾아뵐 KSUG 게더타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작년보다는 좀 더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을 만들도록 할 테니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패널 토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